제천 오랜만에 왔는데 역시나 좋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선용 소장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강점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실물하고 사진하고 큰 차이가 나나요? 괜찮나요? 네, 알아는 보시겠어요? 네, 감사해요. 요새 기술이 좋아져서 그죠? 저는 올해 이제 45살 됐습니다. 45살 됐고 씩씩한 편이죠, 그죠? 인상적인 경력이 좀 있습니까? 그쵸. 그걸 이길 수 있는 경력이 없어요, 그죠? 내 아이 엄마인데 뭐 그냥 저보다 애가 많으신 분은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좀 주무셔도 되고 좀 쉬셔도 됩니다. 또 어떤 게 또 인상적이세요? 그쵸, 군에 갔다 왔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강사분들 많이 만나시겠지만 군에 갔다 왔는데 애 내신 여자 알아? 하면 이제 저죠. 많지 않아, 경쟁자가 많지 않아서 제가 막 경력을 막 책을 쓰고 박사를 하고 대표를 하고 뭐 컨설턴트를 하고 여러 가지 막 박박거리면서 경력을 쌓았지만 결과적으로 먹히는 거는 애 많이 논 거하고 군대 갔다 온 거 두 가지밖에 없다. 요새 와서 그걸 좀 깨닫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보시고 오늘 저는 이제 결국 강점이라는 제 책이 있는데 오늘 저하고의 시간을 좀 보내시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냐면 내 강점이라는 게 있구나. 어떠세요? 강점이 있으세요? 네. 잘 듣는다. 좋아요. 이따를 넘어서 그죠? 난 잘 들어.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좋습니다. 또 선생님은 어떤 강점이 있으세요? 좋아하는 취미가 많다. 지금 신기한 클래스네요, 그죠? 또 있다 없다를 답변하시는데 나가서 그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공감을 잘한다. 공감을 잘한다. 그래서 주변에서 뭐 예를 들면 고민 상담을 좀 한다. 좋습니다. 한 분만 더 여쭤볼까요? 선생님, 강점이 있으세요? 네, 우선 크기로 먹고 들어갈 수 있다. 크기. 난 좀 글래머야.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건 아니고. 키도 좀 있으신가 봐요. 키 글쎄요, 70이 클. 크네요. 예. 저는 좀 있는 편이다, 그죠? 예. 또 어떤?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런 이야기도 오늘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건데 저랑 강점 이야기를 나누시고 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냐면 나는 강점이 있어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일단 안 하실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대 효과예요. 저를 찾아오는 뭐 청춘들도 많고 저는 주로 이제 보셨지만 경영자를 많이 만나요. 경영자분들 만나서 경영자분이 갖고 계신 고민들을 나눠요. 쉽게 설명하면 경영자를 위한 약간 구몬 선생님 같은 느낌 오시죠?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뭐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이렇게 만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고민을 제가 좀 듣습니다. 사람에 대한 고민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하면 진심을 좀 전할 수 있을까. 청춘들도 외롭고 경영자들도 외로워요. 그죠? 다 외로워요. 청춘들은 그래도 밥 먹으러 갈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오늘은 또 누구랑 밥을 먹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가교 역할을 제가 많이 합니다. 첫 번째 기대 효과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강점이 있어. 의심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럼 강점이 뭐예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굉장히 선명하게 설명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거를 강점에도 전문 용어가 있거든요. 용어가 있어요. 저희가 한국말 안다고 해서 강점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죠? 강점이란 단어를 모르는 분은 없지만 처음 들어보는 분은 없지만 이걸 설명하기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일목요연하게 엄마는, 이모는, 형은 이런 강점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가 두 번째 기대 효과예요. 두 가지만 얻어가도 크죠?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듣는 분은 어떤 걸 얻어갈 수 있냐면 상대방을 이렇게 관찰했을 때 한 번 보고는 보기 힘들고 상대방을 이렇게 관찰했을 때 저 사람은 이런 강점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달 정도를 내가 꾸준히 관찰했어. 그럼 거의 정답에 가까운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강점의 강의를 나는 100% 다 활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를 지금 한 5분 보셨는데 5분 보셨죠? 느낌이 좀 오죠? 어떤 캐릭터 같다 느낌이 오잖아요? 네. 어떤 느낌이 좀 오세요? 저기 네, 남색 마스크 하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건강하다. 건강. 당당하다. 좋아요. 좋습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
저에 대해서. 씩씩하다. 네, 좋습니다. 또 옆에 계신 선생님. 거친. 아, 저를 표현할 때. 아, 솔직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전 살면서 착해 보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증명사진 찍거나 프로필 사진 찍을 때도 이뻐 보이게 찍어주세요 이런 얘기보다 좀 약간 순하게 보이게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에게 없는 면이기 때문이죠. 제가 진짜 착한데 착하다는 걸 알려주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닌다고 말씀드리면 아, 나도 그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당당해 보인다. 당차 보인다. 그죠? 이 당찬 여자의 남편은 행복할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같은 스타일하고 결혼했다. 예를 들어 어떨 것 같으세요?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편할까요? 이제 결정을 잘 할 것 같고. 결정. 네, 그쵸. 저희 신랑 결정을 잘 못해요. 그거 잘 만난 거죠. 그저께도 태국 갔다 왔거든요. 그 라운딩하러 회사에서 이제 임원들하고 같이 태국을 갔는데 뭐 망고가 있어. 건망고가 있는데 뭐 종류별로 있고 검 파인애플이 있어. 뭐 이렇게 계속 저한테 카톡이 오는 거죠.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뭘 사야 되냐 묻는 거예요, 저한테. 다 사. 저는 이제 강의를 들어갔죠. 결정을 해주면 저희 신랑 되게 편해해요. 그거 얼마 하시다는 거 다 사라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많이 사. 가방에 들어갈 만큼 사.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저희 신랑은 마음을 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은 예를 들어 뭐 요즘에 TGI가 있나요? 프라이데이? 패밀리 레스토랑 요새 많이 없어졌죠. 베니건스 이런 것도 다 없어졌잖아요. 뭐 아웃백 비슷한데 그런 데 가서 밥을 먹으면 예전에는 막 와가지고 이게 막 무릎을 꿇으시면서 막 고객님 반갑습니다 이런 거 할 때가 있었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럼 저희 신랑은 너무 힘들어해요. 어떻게 좀 해봐.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필요할 때 불러도 될까요? 네, 저희 그냥 밥 먹을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교가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저희 신랑은 애교도 뭐 있으면 좋지만 제 생활에 필요한 것은 의사 결정자가 저희 신랑은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바쁜데 뭐 하루 종일 강의를 하거나, 그죠? 근데 이제 팬데믹 상황이 되면 저는 애가 넷이니까 그 방마다 애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온라인 수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는 통화가 안 돼요. 누가 다 챙기나요? 그럴 때 막 제가 리더십이 있고 막 카리스마가 있고 막 이런 남자하고 결혼했으면은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저희 신랑 굉장히 그런 사람이에요. 느낌 오시죠? 출근했다가 회사에 가서 일하고 또 애들 거 제본 다 해가지고 링 제본 해가지고 또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다 가지고 와서 애들한테 설명하고 이거 봤어? 봤어?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전 그런 남자가 필요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남자와 결혼했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점 진단을 같이 하겠지만 강점은 뭐 이런 거예요. 제가 경영자를 자주 만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뭐 저희가 청년 대상이라고 했는데 유엔에서는 60 이하를 청년이라고 요새는 규정을 해요. 그죠? 저도 청년이에요. 청년. 저희가 중년이란 표현을 이렇게 나이가 좀 이렇게 어중하신 분한테 쓰면은 그 중년이란 느낌이 예전에 노년이란 느낌하고 비슷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새로운 도전을 만났을 때,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가져요. 낯서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죠? 두려움을 갖는데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이겨야 되고, 때로는 버무려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무기를 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강점이겠죠. 네, 느낌상. 강점이라 한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제가 힌트를 드리면 강점은 뇌에서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강점은 뇌에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저도 뇌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당연히 있으시죠, 그죠? 뇌가 있는 사람은 강점이 있어요. 근데 뇌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강점이 없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왜? 뭐 뇌가 좀 아프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뇌에 있는 그 패턴을 우리가 강점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주로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은 주로 어떻게 느껴? 이 사람은 어떻게 주로 행동해? 라는 것이 그 사람의 강점을 이야기하는 힌트란 말이에요. 여기 자녀 있는 분도 계시고, 그죠? 아직 미혼인 분도 계시고 좀 섞여 있는 느낌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자녀 있으신가 봐요. 몇 학년인가요? 대학생.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반장 선거를 해요. 아드님, 따님?
아드님이면 출마를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해요. 출마하면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쵸. 지금 제가 여쭤봤죠. 우리 아들 같으면 출마를 할 것 같은데? 우리 엄마 같으면 이렇게 행동할 것 같아. 우리 엄마 같으면 이거 완전 화날 것 같아. 우리 엄마 같으면 이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이런 패턴이 있죠. 오래 두고 본 사람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패턴이 바로 강점이에요. 그 패턴을 잘 쓰는 사람은 이길 확률이 높아져요. 성공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요새 저희가 책을 많이 사보는 시대 아니잖아요. 저도 책을 많이 쓰지만 책이 많이 안 팔려요. 제 책만 안 팔리는 건지 다 안 팔리는 건지 조사는 아직 제가 안 해봤는데 자기계발 서적은 특히나 잘 안 봐요. 한동안 너무 많이 봤죠. 자기계발 서적 많이 봤는데 요새 난 최근에 자기계발 서적에 빠져있다. 자기계발 서적을 계속 본다. 혹시 있으세요? 안 봐요. 책을 많이 보지도 않지만 보는 사람들 대부분 순수 문학, 그죠? 에세이, 가벼운 에세이 이런 것들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지쳐. 어디 지쳤을까요? 삶에 지쳐. 왜?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누가 내 인생에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오바스러운 거죠. 너나 잘해. 뭐 이런 시대가 있잖아요, 그죠? 내 성공은 내가 결정해. 내 꿈도 내가 정해. 내 템포도 내가 정할 거거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계발 서적을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계발 서적 중에서도 요새는 문구가 많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도 잘 몰라요. 옛날에는 막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막 뭐가 될 것처럼 얘기했죠. 노력하면 될 것처럼, 성실하면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물론 다 중요해요. 그거 없이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거 말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강점이에요. 내 강점 위에서 1만 시간을 쓰는 것과 내 강점 위에서 새해의 어떤 결심을 세우는 것과 내 강점 위에서 성실한 것과 노력하는 것은 그냥 성실하고 그냥 노력하는 사람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나를 이해한 사람이 이겨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손주가 있어. 제 막내 아들이 지금 초3이거든요. 초3. 형은 FM, 얘는 AM이에요. 느낌 아시죠? AM 말 안 들어요. 막 벤질벤질 막 계산기 있는데 왜 내가 덧셈을 해야 돼? 막 이런 어제도 계산기 있어도 해야 돼. 왜? 계산기를 계산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걔는 패턴을 보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우리는 알죠. 왜?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관찰해 왔으니까. 그 패턴이 강한 지점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강한 지점을 더 키워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강점 리더라고 불러요. 강점 리더. 내 강점이 뭔지를 알고 상대방의 강점이 뭔지를 알고 그 상대방의 강점을 내가 키워주려고 더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강점 리더라고 불러요. 내 주변에 강점 리더가 있다면 내 삶은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요? 제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전 유선영이에요. 전 이런 강점이 있어요. 얘기했어. 느낌 좀 이상하잖아요. 외국 갔다 왔나? 좀 느낌 이상한데 쎄한데 이런 느낌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약점을 보완해야 성공해. 튀지 마. 묻어가.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너 이거 너무 잘한다. 이거 특이해. 더 키우자. 나쁜 거? 그냥 버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자라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흐름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 앞에 등장했을 때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의 리더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내가 내 리더이기도 해요. 그죠? 셀프 리더죠. 제가 어제 너무 피곤했는데 오늘 강의를 와요. 강의를 한 번 더 보고 자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그냥 자. 피곤하잖아? 쉬어야지 너도. 이런 자아가 싸우죠. 그럴 때 그 자아 중에서 리더가 있죠. 어떤 리더가 이기느냐에 따라 오늘 강의는 또 달라지죠. 오늘이 달라지고 내일이 달라지고 1년 후가 달라지고 10년 후가 달라지죠. 그 안에 리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럴 때 앞에 이렇게 블랙독이라고 하는 큰 존재가 생겼어도 내가 그런 리더가 있다면 이 아이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이 그림책의 내용이에요. 블랙독이라는 그림책. 그림책은 참 좋아요. 왜? 기억이 오래 남아요. 글밥이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막 1시간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블랙독은 좀 기억에 남는데 그 밑에 있던 노란 애 얘는 뭐지? 단무지인가? 꽃갈콘인가 뭔가 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죠.
나는 블랙독이야. 혹시 이런 분 여기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죠? 멀리하고 두 번 만날까 한 번 만나고 그죠? 완벽한 것처럼 본인은 난 완벽해 라고 이해한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재수없는 사람이 없죠. 그죠?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죠? 완벽해와 온전해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들은 다 온전하죠? 저도 온전합니다. 그죠?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점의 첫 걸음이에요. 제가 여기서 막 강점을 이야기하죠. 저 강점 막 국제 자격증도 따고 막 돈도 많이 투자해서 배웠거든요. 강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저는 뭘 느끼냐면 내 약점이라는 아이가 있어도 괜찮구나. 넌 어차피 완벽하지 않으니까 얘가 있구나. 여러분도 저한테 말했잖아요. 당당합니다. 그치? 씩씩해요.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당당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 상상해 보세요. 그죠? 군에 있을 때도 상담해 줘야 되잖아요. 병사들이 막 와요. 정훈장이 오니까. 와서 뭐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저것 때문에 힘듭니다. 저는 원래 성격상 너만 힘들어? 힘들면 안 해?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왜? 저는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줘야 될 미션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너만 힘들어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이겨낼 수 있어. 넌 그렇게 약한 애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오해의 소지를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그죠. 요새는 막 이런 게 저 때만 해도 그냥 어깨 한번 툭툭 쳐주는 거죠. 고생이 많다. 좀 쉬어요. 말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그 사람에게 막 특별히 따뜻하거나 그런 느낌 주지 않지만 유중이가 고생이 많다 하고 딱 쉬어주니까 이게 뭔가 인정하는 것 같죠. 커피가 좋으니 티가 좋으니 그 수첩에 써놓고 저는 제 마음을 오해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뭡니까? 약점은 그냥 컨트롤만 하는 거예요. 약점은 컨트롤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강점 진단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의 강점을 제가 개개인별로 최대한 풀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양식 하나 받으셨죠? 같이 볼까요?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당신이라는 시작. 네, 좋아요. 당신이라는 영웅 강점 탑5를 만나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는 강점이 있다. 그쵸? 생물학적으로도 그 증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보면 밑에 스트렝스 파인더라고 써 있어요. 있죠?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스트렝스 파인더. 여러분들 강점 진단 해보셨어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 해봤어. 하시면 돼요. 어떤 강점 진단 해보셨어요? 그렇지. 스트렝스 파인더 해봤어요. 또 전문가가 물어. 그럼 탑5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는 강점에 대해 좀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탑5를 골라보는 건데 어떤 탑5냐 하면 34개의 단어가 있어요. 있습니까? 네, 34개의 단어를 쭉 읽어보시고 가장 나를 잘 설명한 단어. 나도 여러 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의 나와 옛날의 나 중에서는 옛날의 나. 조금 더 오염되기 전의 나. 그죠? 원래 나가 있으면 우리가 사회에 하면서 그죠? 뭔가 좀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가장 천연의 나에 가까운 단어를 5가지를 골라주시는 거예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5개밖에 안 됩니까? 20개 고르면 안 됩니까?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근데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나를 잘 설명한 단어를 5가지 쓰시면 됩니다. 지금 읽어보셔도 돼요. 쭉 읽어보시고 5개 고르셔도 되고 난 잘 안 보여요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성취, 정리, 주도력, 심사숙고, 집중, 포용, 배움, 책임, 행동, 신념, 커뮤니케이션 이런 단어가 34개 있습니다. 한번 5개 골라서 몇 분은 제가 칠판에다가 좀 풀어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죠? 실전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강점 진단 해보셨어요? 네네. 어떤 진단 해보셨어요? 그렇죠. 탑5가 어떻게 되시죠? 좋습니다. 이런 세련된 대답 그죠?
강점 탑5 어떻게 되시죠? 아, 저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약간 이런 뭐 약간 여운이 있는 느낌 좋네요. 그죠? 대화 지금 해본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나가셔서 강점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시면 스트렝스 파인더라는 진단을 해봤다고 하시면 되고 간이 진단이지만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진단이에요. 뭐 스트렝스 가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한국에서도 만들고 한국만큼 진단 좋아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진단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냥 하고 나서 그냥 살던 대로 살 거면서 왜 진단을 자꾸 할까요? MBTI 뭐야? ENTJ야 뭐야? ENTJ다. 그래? 밥 먹으러 가자. 계속 진단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응? 그쵸. 우리가 막 이렇게 성찰적이거나 뭐 진단 없이도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넌 너의 고유함은 뭐야? 너 강점은 뭐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하진 않잖아요. 오글거려가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이라는 것이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수단은 되죠. 근데 요새는 기업에서는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디스크 이런 진단들이 있는데 잘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하면 옛날 패션이에요. 요즘은 강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강점 탑5가 저는 이런 거예요 라고 자소서에 쓰실 수도 있고 자기소개할 때 쓰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도 살아가시면서 모임에 가실 일이 많죠? 그죠? 그 모임에 가셔갖고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근데 안녕하세요. 저는 유선영입니다. 저는 강점 탑5로 제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전 요런 탑5 갖고 있고요. 요 중에서도 저는 좀 약간 절친이 좀 센 편인데 그래서 저는 좀 좁고 깊은 대인관계를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어떤 게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그냥 저는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쵸?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느낌이 들 수 있죠? 또 좋다고 하셨는데 누가 좋다고 하셨더라? 네네. 어떤 게 좋으실까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앞과 동일하면 이해하기 쉽고 더 궁금한 게 물어볼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기소개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우리는. 어디 살고. 그 자기 얘기 아니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고. 껍데기죠, 껍데기. 전공은 뭘 했고. 네 얘기 하라고, 네 얘기. 우리 지금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나죠, 사실은. 내 고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어느 날 뭐 취직을 했더니 상사가 불러서 안녕, 반가워. 난 이런 탑5를 갖고 있어. 난 이쪽은 좀 센 편이고 이쪽 좀 약해.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해야 할 시행착오들이 줄죠. 집에 가셔갖고 해볼 수 있습니다. 남편도 해볼 수 있고, 여자친구도 해볼 수 있고, 그죠? 아이도 해볼 수 있고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틀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당신의 강점이 궁금하니까 지금 당장 진단해 보세요. 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몰래, 그런 스타일이야. 그런 스타일이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교통사고가 주는 것이죠. 지금 고현숙님 탑5를 제가 받아왔어요. 고현숙님 탑5 한번 보세요. 오늘 처음 보셨죠? 고현숙님. 처음 봤는데 저희가 저분의 탑5를 이렇게 썼어요. 느낌이 어떤가요? 고현숙님 느낌이 어떠세요? 본인의 탑5가 칠판에 써 있어요. 그냥 뭐 덤덤. 그쵸? 지금 약간 미간이 찌푸러지면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저것도 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뭐 좀 센 거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행동력이 막 드글드글 나온다든지 아니면 막 자기 확신이라든지 막 주도력이라든지 막 존재감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첫 번째 제가 선생님 네? 말씀. 아니, 성격적으로 온순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일단 내 패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현숙님? 아직도 좀 뭔가 둥글둥글한 것 같아요. 저것만 봐도. 그래서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저게 마음에 들죠. 그렇죠. 좋아요. 또 길게 얘기 안 해도 지금 충분히 그죠? 아주 좋습니다. 내 탑5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내 탑5를 사랑해야지. 수류탄 교장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뭡니까? 피할 수 없으면 그렇죠. 갔다 오셨구만요. 그죠? 갔다 와야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 거죠?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있는 나의 것들인데 내가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고맙다. 해야 얘들이 뭡니까? 힘을 내죠. 그리고 지금 그런 말씀하셨어요. 뭔가 좀 둥글둥글하면서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치우침이라는 것이죠. 치우침. 치우칠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루두루 나오는 사람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죠? 제가 일관성이라고 말했잖아요. 뇌의 일관성, 그 사람의 패턴이라고 했는데 치우칠수록 좋은 것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안심이 되죠? 치우쳤어. 치우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합이 나왔어요. 화합이 나왔는데 고현숙님의 탑5 안에 승부도 나왔네?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행동이 나왔는데 심사숙고가 나왔어?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우치는 것이 당연해요. 치우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치우침을 축하드려요. 치우쳐야 돼요. 치우쳐야 돼요. 조직은 어떨까요? 그룹은 어떨까요? 치우치지 않을수록 좋아요. 나는 행동 1번인데 내 밑에 있는 애도 행동 1번이고 그 밑에 있는 애도 행동 1번이고 내 위에 있는 사람도 행동 1번이에요. 그 조직은 어떤 조직이 될까요? 브레이크 없는 노 브레이크 조직이 되는 거예요. 해봤어? 계속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해. 너 해봤어? 나 해봤어. 너 해봤어? 너 해봤어. 그런 조직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섭죠? 전쟁. 브레이크 없는 전쟁. 심사숙고만 있어. 심사숙고. 너 할 생각도 하지 마. 너 시작하지 마. 시작하면 안 돼. 알지?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죠? 무서운 조직이죠. 오늘 요거 좀 터지네요. 그죠? 요쪽으로 좀 개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심사숙고만 있는 집. 치를 떨어 막. 행동만 있는 집. 화합만 있는 집. 화합만 있어도 문제야. 할 얘기 못해. 위에서 쿵쿵 뛰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얘기하지 말자. 우리가 참자. 계속 그러다가 이제 골마 터져요. 그죠? 병이 들고 막 입원을 하고 막 이런다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거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되고 내 파트너는 강점 파트너라고 해요. 강점 파트너는 다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캐스팅해야 돼요. 심사숙고가 있다. 필요한 파트너죠. 우리 고현숙님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님들을 제가 밑에 써놓고 있죠. 승부, 심사숙고, 적응이라고 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또 필요하냐면 체계. 고현숙님은 순발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순발력 있죠. 파도가 와. 서핑을 타볼까? 그죠? 여기 뭐 어디야? 가볼까? 갑자기 일을 줘도 뭐 해보지 뭐. 약간 이런. 그쵸? 약간 전 보는 느낌이죠 지금. 아유 용하다. 잘 맞네. 뭐. 쏙쏙 맞아. 막 이런 느낌 있죠? 근데 체계적인 파트너가 필요할 수 있죠. 차분히 스텝 바이 스텝 하나 둘 셋 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죠. 뭐 갑자기 막 순발력 있게 살다 보니까 어머 여기 어디야? 여기 멕시코야? 막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럴 때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굿 파트너예요. 절친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 관계적으로 보면 사교성이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죠. 낯가림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세요? 낯가림은 좀 있죠. 그러니까 막 그래 파티피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좋아요. 또 생각적으로 보면 관계형의 강점들이 많아요. 관계와 행동. 그럼 어느 쪽이 좀 약할 수 있을까요? 생각 쪽이 좀 약할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런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레퍼런스를 얘기해주고 근거를 좀 봐. 예를 들면 따져봐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나한테 와서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너 따져봤어? 너 데이터 봤어? 레퍼런스 봤니? 이렇게 물어주면 어때요? 싫어? 어떠세요? 너가 해줘. 그럴 수 있죠. 말 잘 나왔다. 네가 좀 해주라. 이럴 수 있죠.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내게 약한 지점을 내가 고치려고 애쓰지 마. 안 고쳐져. 약하잖아. 그 시간에 네 강점에 투자해. 걔는 훨훨 날아가. 이 약점을 네 파트너로 채워. 근데 제가 면담할 때마다 병사들 면담할 때마다 막 그죠? 공감을 아주 잘하는 친구를 데리고 호주머니 놓고 다니다가 갑자기 꺼내가지고 공감해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뭐죠? 최소한의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어깨를 툭툭. 커피가 좋으니 티가 좋으니 요새 고생이 많지?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은 최소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점에 투자하고 약점은 뭐 하라? 관리만 해라.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만 해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 메시지예요. 오늘 문장을 탈탈 털어서 뭐 몇 개의 문장이 없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강점이 있어요. 그죠? 강점에 대한 용어가 있죠. 랭귀지. 34개 중에 5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애들. 꼭대기에 있는 애들을 보면 저 밑에 있는 애들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저는 알죠. 나오잖아요 지금. 쭉 나오죠. 저분의 다운 5가 나오는 거예요. 다운 5. 그러니까 뭡니까? 탑 5가 있다는 것은 다운 5가 있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시소죠. 시소. 그러니까 뭡니까? 내 약점 있어 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 약점 있어. 전 약점을 되게 잘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삶에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뭐 예를 들어 컨설팅 회사 다닐 때 제가 본부장까지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본부장인데 프레젠테이션 제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40억짜리 50억짜리 이런 프레젠테이션 막 다 따오거든요. 감동 감화 막 재미 막 깔깔 웃다가 막 감동을 받다가 막 제대로 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파트너들이 데리고 다닐 때 제가 프레젠테이션 나가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걱정하지 마. 다 죽여줄게. 그럴 수 있죠? 근데 뭡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막 꽂혀가지고 막 행진곡을 들으면서 단따다 할 수 있다. 막 그래서 막 저는 또 막 혼자 막 부흥회를 하잖아요. 할 수 있다.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저희 파트너가 뭐 합니까? 본부장님, 법인카드는 본부장님 가방 제일 뒤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알죠? 아, 또 까먹을 수 있다. 그 뭡니까?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죠. 본부장님 카드 거기 있고 1층에 들어가시면 신분증 내셔야 되는데 신분증 어디 있으세요? 약간 저를 약간 아기처럼 본부장님 신분증? 잠깐만 신분증 여기 있는데? 이렇게 뭡니까? 이 친구는 저를 존경하지만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좋은 리더예요. 맥히는 리더.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막 잘난 척을 하면서 있잖아요. 저 이런 게 잘났고요 저런 게 잘났어요 라고 얘기하면 강의 점수 몇 점 나온 줄 아세요? 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린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제가 있는 이 구멍들을 오픈했을 때 그리고 저 사람이 그 구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매력이 있구나를 알았을 때 우리는 10점을 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들 나와가지고 맨날 취약점 이런 것들을 오픈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삶에 중요한 전략인 줄 아십니까? 라고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내 취약점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 취약점을 오픈하면 채워줄 사람이 생겨요. 이해가 되십니까? 귀인이 들러붙는다니까요. 너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채워줄게. 나 이거 좀 약간 야간데 너 어떻게 좀 채워줄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강점 기반의 팀이 되는 거예요. 강점을 아는 사람은 강점으로 대화해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죠. 잘하는 사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출근하고 싶어. 시키지 않은 일도 하고 싶어. 그게 사실 조직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가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비결이에요. 비결. 저희 애들도 갈등이 생기면 저한테 전화해요. 엄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거 있죠.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아빠한테 전화하죠. 그쪽이 잘 풀어주니까요. 아빠 이거 전자제품을 샀는데 덮어놓고 뜯는 사람 누구예요? 아빠예요, 엄마예요? 저죠. 전 그냥 뜯어요. 왔네, 뜯자. 저희 신랑은 뭐죠? 가이드를 다 보죠.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엄마와 아빠의 특징을 알고 우리는 엄마의 아빠니까가 아니라 요거는 엄마가 잘하지. 저거는 아빠가 잘하지. 그러니까 저는 아빠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알고 있는 거죠. 밥 차리는 건 누가 잘해? 애들 공부시키는 건 누가 잘해?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특징이 있거든요. 저희 집은 알바 천국이에요. 알바를 항상 스스로 찾아서 저한테 제안하면 제가 컨펌하면 알바비가 나가거든요. 엄마 화장실이 좀 더러운 것 같아요. 그래? 1,500원 어떨까요? 1,500원? 잠깐만. 가족 톡방에 1,500원에 화장실 청소 떴다. 1,200원에 제가 할 수 있습니다. 1,100원에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희는 항상 뜹니다. 떠. 그럼 일을 주는 거죠. 그죠? 아니 900원이면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런 제안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승인할 필요가 없어요. 지살 깎아먹기 경쟁이 있거든요. 그죠? 같이 하면 될 건데. 그죠? 그런 겁니다. 한 번만 더 볼까요? 나 내 거 보고 싶다. 문경순님 맞으신가요? 네. 문경순님은 어떤 분인 것 같은가요? 꼼꼼할 것 같다. 좋아요. 또? 신중. 좋아요. 본인의 마음에 드세요? 진짜로? 좋아요. 마음에 드셔야 돼요. 그죠? 내 득이죠, 그게. 이뻐라, 이뻐 죽겠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뻐라, 이뻐 죽겠다. 고맙다, 고마워 죽겠다. 얼마나 애썼을까요?
주인이 알아준 애도 있고 못 알아준 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이뻐라, 이뻐 죽겠다라는 말씀 자주 하시면 됩니다. 5개가 다 겹칠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33만 분의 1이에요. 제가 2만 명이 넘게 강점 코칭을 했는데 저하고 겹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니크한 거예요. 여러분도 유니크한 거죠. 증거예요, 증거. 너는 특별하단다. 저는 그렇게 물어보면 저한테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하는 거야? 라고 답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거 없이 칭찬하는 거 요새 힘을 받지 않잖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뭐가 잘 될 거라는 거지? 무슨 근거로 잘 될 거라는 거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33만 분의 1이야. 넌 굉장히 특별해. 겹치는 사람 없어. 겹치는 사람을 만난다 한들 당신의 가정 환경, 살아온 환경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지문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공정성이 나왔는데 공정성은 뭐냐 하면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모두 똑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좀 더 치우쳐주는 게 그 사람한테 내가 공정하게 대해주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조금 덜 가는 게 공정하고 저의 공정성은 여기 갈 수도 있고 저기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제 공정성 오늘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공정성 여기 써놨죠, 제가 옆에. 뭐가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공정성이란 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시간짜리 워크숍이에요. 강점 소개 좀 할게요. 탑5 이거예요. 했는데 갑자기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공정성이란 뭔가요? 아주 인문학의 도가니탕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생각하는 배움이라는 것은요. 제가 생각하는 심사숙고라는 것은요. 제가 생각하는 연결성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난 공정성이 똑같이 대해주는 게 아니에요. 맞춤형으로 대해주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라고 했는데 그 재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개별화라고 불러요. 개별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숙된 공정성은 성숙된 개별화와 비슷해 보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끝과 끝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화합이 성숙된 사람은 필요한 갈등은 겪어야지 큰 화합을 위해서는 얘기는 좀 해야 돼 이거는. 그게 화합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승부 꼭 이겨야 돼. 근데 이 사람 성숙됐어. 이 승부는 뭐 매번 이길 순 없잖아.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하거나 큰 게임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 이럴 땐 또 잘 져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얘는 승부가 강하고 얘는 화합이 강하지만 자세히 보면 뭡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탑5를 어떤 걸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패는 모두 중립적이에요. 잘 쓰면 장땡. 잘 쓰면 장땡이라는 게 어떤 게 잘 쓰는 걸까요? 첫 번째, 키우고 싶을 때 키울 수 있다. 그죠? 얘들 둘이 같이 쓸 수 있다. 얘들 둘이도 쓸 수 있다. 얘들 셋이도 쓸 수 있고 얘들 넷이도 쓸 수 있다. 줄이고 싶을 때 줄일 수 있다. 마지막 차원은 뭔지 아세요? 상대방하고 같이 섞어 쓸 수 있다. 강점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사람. 뭐 상대방이 어떤 패가 있든 상관없어요. 승부와 화합. 저 사람 승부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화합을 도모하기도 하고 저 사람 개별화가 있는 것 같은데 또 공정성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성숙된 재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알고 일단 알아야지 뭐 성숙을 시킬 거 아니에요. 강점 1단계는 강점 인식이거든. 인식. 내 강점을 알아. 오늘 했어. 이 강점이 내 강점이야. 평생 이건 내 강점이야.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한 큐에 어떻게 아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알까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저는 뭐 예를 들면 문경순이죠. 저의 탑5는 이거예요. 오늘 강점 진단해봤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네 하고 중요한 사람들한테 카톡을 보내요. 뭐지?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 게 나왔어. 어떤 거 같아? 이 중에서 제일 낯스러운 게 뭐야?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양식 하나 복사해 놨는데 강사님한테 파일로 하나 받았는데 우리 나중에 커피숍에서 만날 때 한번 해보자. 해보고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그지? 언더라인도 한번 해보고 반년에 한 번씩 해볼까? 우리 애들도 한번 해볼까? 신랑도 한번 해보고 강점이죠. 강점이 뭐가 돼야 됩니까?
삶이 돼야 돼요. 삶이. 진단받았다. 먹으러 가자. 살던 대로 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한 가지 진단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고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그 진단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유익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배움이 있죠. 그죠? 배움. 두 분 다 배움이 있으셨네. 그죠? 배움 없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닌 건 인정을 하고 넘어갈게요. 배움 있는 분들은 뭡니까? 과정이 중요해요. 실속보다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쭤보죠. 그 배워가지고 어디다 쓰시죠?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네. 이게 좋아. 좋아요. 막 지금 느껴지죠. 배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좋아 죽겠다. 이런 과정을 할 때 약간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배움은 너무 좋은데 예를 들면 삶에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있으세요? 목표 있어요. 목표 있으세요? 근데 이 배움을 고민과 목표와 연결하시면 어떨까? 좋아요.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 공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공부라고 하지 않고 전략적인 배움이라고 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공부죠. 배움. 잘 쓰고 계신 거예요. 그죠? 심사숙고. 심사숙고의 반대쪽에 어떤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뭡니까? 이분은 빠른 착수보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안전해야 돼. 뭔가 좀 새는 거 없이 뭔가 좀 안전하게 시작해야 되니까 생각할 시간이 오래 걸리시겠어요? 안 걸리시겠어요? 걸리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저분한테 이거 어때요? 라고 제안했어요. 선생님, 문쌤 이거 어때요? 하고 제가 제안했네. 선생님이 답변이 없어. 아, 선생님 날 싫어하는구나. 선생님이 날 증오하는 거야. 선생님이 내 제안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이런 오해를 할 필요가 없죠. 선생님한테는 심사숙고가 있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 보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실까요? 3일 정도? 괜찮으세요? 그럼 3일 뒤에 제가 한번 여쭈러 와도 될까요? 아무 문제 없죠. 제가 저분을 알면 오해할 일이 없어요. 오해하면 누구 손해예요? 바빠 죽겠는데. 내 혼자 오해하고 내 혼자 끙끙 앓았다가 내 혼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필요 없죠. 예를 들면 상사한테 뭐 보고서를 보고하러 갔어요. 똑똑똑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 같은 스타일. 근데 상사분이 심사숙고를 갖고 있어. 체계를 갖고 있어. 그런 사람은 그게 되게 무례한 행동이라고 여겨요. 그죠? 난 그냥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똑똑똑 들어갔는데 상사 입장에서는 뭐지? 갑자기 말도 없이? 지금 들어와서 나한테? 나 지금 뭐 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뭡니까? 나의 탑5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합니까? 상대방의 탑5 알아야 돼. 이게 운전할 때 보면 신호등과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이런 걸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저는 톡톡톡 하는 거 좋아하지만 한 3일 전에 그날 보고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메시지를 또 써놔. 아니 문자를 또 보내. 카톡 같은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메일로 보내 막. 이걸 이메일로 보낼 일이야? 하면서 또 보내. 그 사람 봤을 때 뭐죠? 그래 굉장히 젠틀하구만. 체계적으로 다가오는구만. 이렇게 느낄 수 있죠. 뭡니까? 그 사람에게 제가 맞춰주는 거죠. 딸랑딸랑 하는 것보다 훨씬 전략적이에요. 그 사람의 템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 뭐 댄스일 수도 있고 왈츠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상대방의 템포를 맞춰주는 것. 내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아가씨 때, 그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CEO들 많이 만나잖아요. 임원들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그 사람을 차 한잔 마실 때 관찰하죠. 어떤 패턴이 있나. 이렇게 전 직업적으로 관찰하잖아요. 체계가 있으시구나. 심사숙고가 있으셔. 이거 제가 알게 되죠. 알게 되면 뭡니까? 그 사람이 편안한 무드로 제가 끌고 갈 수 있어요. 너무 유소장하고 대화하니까 편해. 왜?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신호등을 갖고 있는지 아니까. 노란불이구나, 초록불이야, 빨간불이야. 이걸 알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공부만 좀 하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인이 있나요? 있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확 됐다가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확 올라갔다가 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2사람이다, 3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시간을 내서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패를 갖고 있지? 어떤 패를 갖고 있지? 누구에 대해서 한번 우리 패를 알아보면 좋겠다. 한번 나눠볼까요? 내 삶에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누가 있으세요? 부모님. 부모님은 어떤 게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어머님은? 심사숙고. 심사숙고. 아버님은? 그 반대요.
행동. 대부분 반대예요. 우리는 반대라서 좋아해서 만나놓고 반대라서 못 살겠다고 하는 지금 어떤 형국에 살고 있어요. 대부분 다르죠. 우리 엄마는 행동이 아니고 힘사숙고야. 아버지는 행동이야. 저 집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 사고들이 저희가 보지 않았는데도 느껴지죠. 아, 그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누구나 마찬가지죠. 저희 애가 엄마와 아빠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비교하는 학교 숙제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 뭐 우리 아빠는 콜라를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거 막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포크레인 같아요. 포크레인 같아요. 뭐죠? 이거 막 파는 거 누구죠? 엄마예요, 아빠예요? 저죠, 저. 저희 신랑은 누굽니까? 백미러. 소름 돋았어요. 지독하게 정확하구나 아주 그냥. 어? 내가 이랬어요. 아주 지독해. 정확해. 너 말할 게 없어 내가. 그죠? 제가 백미러 없이 이것만 계속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애를 넷을 키우면서도 막 책을 2권씩 쓰고 막 박사를 하고 이러거든요. 빠꾸는 없어요. 저희 신랑 입장에서 봤을 때 뭡니까? 이게 없으면 의사결정 해줘야 되잖아요. 망고를 사야 돼? 파인애플 사야 돼? 작은 거 사야 돼? 큰 거 사야 돼? 계속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런 어떤 의사결정. 그래서 저희의 어떤 이 콤비네이션을 이미지로 딱 그려내는 걸 보고 제가 와 대단하다. 근데 그게 있죠. 다르다고 무조건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다르다고 무조건 안 좋을 수 있어요. 뭐가 안 좋을 수 있을까요? 강점은 다를수록 좋지만 가치는 같아야 돼요. 가치.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덮어놓고 다르면 안 돼요. 내가 삶에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해요. 배우자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 팀을 꾸릴 때도 마찬가지.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만 더 풀고 제가 클로징하고 마치겠습니다. 손 들고 좋아요. 좋아요. 저요조요가 많은 수업 아주 좋습니다. 집중. 존 뭐예요? 좋네요. 5가지 이제 34가지 이제 읽으실 줄 아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공감, 성취, 존재감, 네, 집중, 포용. 어떨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추측할 수 있죠. 이분은 우리 대철님은 어떤 분이다? 그렇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약간 이런 느낌 있을 수 있어요. 좋아요. 또 리더. 어떤 걸 보고? 그냥 집중, 포용 이런 걸 존재감 이런 거 자기를 드러내긴 하는데 네. 남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요. 드러내긴 하는데 또 잘 어울릴 것 같은. 좋습니다. 또 이런 거 보니까 어떤 거 같으세요? 성취욕. 일 욕심이 많을 것 같다. 뭐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강할 것 같다. 그죠?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지금 대철님에 대해서 여기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저럴 것 같아요. 막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신기하죠? 신기하면서 느낌은 좋으세요? 나쁘세요? 충만한 순간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단서를 써놓고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왠지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맨날 그 일을 하고 있죠. 제가 이따가 퀴즈 드릴 거예요. 유소장의 탑5를 맞춰라. 별다방 커피 쿠폰. 네. 그래도 이거 듣고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춰요. 또 재밌으니까. 그죠? 네, 보세요. 성취를 갖고 있는데 성취는 끝냈어가 중요해요. 시작했어는 행동이죠. 끝냈어가 성취예요. 끝냈나? 체크리스트. 끝냈어? 그쵸? 지금 저랑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강의 끝나고 가, 해, 줘, 끝내. 뭐 이런 거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취. 머릿속에 체크리스트가 계속 돌아갑니다. 이런 분들은 뭡니까? 의도적으로 휴식을 챙기셔야 돼요. 번아웃이 돼요. 일 욕심이 많거든요. 그 스태미너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뭘 자꾸 하려고 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죠. 존재감.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 아이유의 노래도 있죠. 의미 있는 일이라면 손해보더라도 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요? 그러다가 많이 다쳤어? 좀 많이 괜찮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좋아요. 의미 있는 일이 중요해요. 실속 있는 일보다. 실속을 챙겨줄 참모가 필요해요. 밥을 먹었어. 아무도 카드를 안 내고 있어. 내가 냈어. 어쩌다가 보니 야 9,000원씩 나한테 보내라.
이런 얘기 잘 못해요. 어떠세요? 알아서 보냈으면. 보내줬으면, 모양새 빠지지 않고 입금되었으면, 이런 게 좀 있죠. 존재감이죠. 그러니까 실속 있는 참모가 필요한 거죠. 집중. 집중은 뭡니까? 꽂히면 경주마의 옆 다치죠. 다치면 뭐 딴 거 보이지 않죠. 집중력이 있어서 추진력은 있지만 뭐가 좀 약할 수 있습니까? 멀티태스킹이 약할 수 있죠. 그리고 항상 이런 분들이 협의하셔야 돼요. 뭐 나의 우선순위와 상대방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가. 내 우선순위는 A야. A를 막 겁나게 열심히 했네요. 근데 알고 봤더니 상사의 우선순위가 C였어. 대참사. 대참사. 두 분이 같이 일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돼. 우선순위가 이거 같은데 맞아? 우선순위 이거 맞아? 우선순위가 맞아? 항상 그 질문만 하셔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실속은 누가 챙겨줄 거야? 그대가 좀 챙겨줘. 나 그런 얘기 잘 못해. 이렇게. 실속적인 어떤 탑5가 있으신지 보실 수도 있죠. 두 분의 탑5를 펴놓고 궁합을 볼 수도 있죠. 네.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포용. 포용은 뭡니까? 끊어내는 걸 힘들어해요. 관계적으로. 웬만하면 그냥 같이 가는 걸 좋아하시죠. 그죠? 끊어내야 될 때가 있죠. 행군할 때 한 사람이 다리가 많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희는 전술적으로 그 사람을 쉬게 하고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 속도에 맞게 가고 나중에 데려오면 되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데드라인 안에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지금 열애시키는 사람에게도 득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케어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포용도 너무 아름다운 재능이지만 컨트롤은 돼야 되니까 완급이 돼야 되니까 네,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공감 나왔죠? 공감과 성취는 좀 다른 것 같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공감과 포용을 많이 쓰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들어준다. 고민 상담하시는 분 많을 수도 있고 그럴 때 본인의 고민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민 상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가장 힘든 지점은 뭐냐면 내 고민은 그 사람은 들어주지 않아요. 잘라버리세요. 쌍방이죠. 내 고민을 들어주고 지도 내 고민을 들어주고 내 고민을 맨날 얘기했는데 오늘 안 들어줬더니 막 화를 내. 어이가 없네. 야, 너 내 고민 안 들어주냐? 너도 안 들어줬잖아. 꺼져.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지켜줘야 되죠. 그게 셀프 리더예요. 내가 나를 안 지켜주는데 누가 날 지켜주겠어요?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스스로 돕는 자는 내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하고 싶어? 근데 애 보는 것 때문에 시간이 안 나? 애 봐주는 사람 내가 고용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 스스로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하죠. 내가 나를 도와주고 힘내라. 너 오늘 기운 없니? 제천까지 갔다 오느라 고생했니? 국밥 한 그릇 사줄게. 먹고 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 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거? 네. 해달라고 하셔서 안 해줄 수가 없네. 너무 귀엽게 말씀하셔가지고. 와, 이런 분이셨군요. 오래 참으셨네요. 그죠? 아까부터 해달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자, 제가 한 글자씩 썼는데 뭡니까? 읽어볼까요? 배, 분, 신, 주, 행, 정, 적, 적응. 맞아요. 아, 이제 많이 배우셨네요. 그죠?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재몽 선생님 추측해 볼게요. 어떤 분이실까요? 실행력이 좋을 것 같아요. 왜? 주도력하고 행동이 있으셔가지고, 그죠? 아니, 뭐,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좋아요. 또.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짜낼 염증은 짜내버려야지. 막 이런 거. 아주 그냥, 선생님, 맞습니까? 맞대. 부정을 못해. 맞대요. 또. 사교적이에요. 왜? 적응, 관계적으로, 그죠? 유들유들하게 여기 좀 맞춰드리고 저기 저렇게 맞춰드리고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좋아요. 여기 보시면 같이 붙어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사촌. 아까 긍정, 포용, 공감 이런 애들 좀 붙어 다녀요. 느낌 오세요? 신념, 주도성, 행동 이런 애들 좀 붙어 다녀요. 끼리끼리. 그냥 치우치우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시면 이런 애들은 좀 많이 붙어 다닙니다. 제가 정 선생님을 설득해야 돼요.
내가 정 선생님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예스라고 받아내야 돼. 그럼 제가 정 선생님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가 제안할 수 있을까요? 아우 선생님 저랑 친하시잖아요. 선생님 저랑 고향이 같으시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선생님 뭐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 데이터. 분석, 데이터 숫자, 검증된 거. 선생님 보시죠? 정확하게 보셨죠? 보셨죠? 선생님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 나오는 거죠. 저희가 저분을 설득할 때도 그죠? 어떤 패를 가지고 가야 될지를 봐야 돼요. 무대뽀로 가가지고 막 해달라는 거 이거 되게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객을 만날 일이 있을 때도 고객 중에서도 정말 평범하지 않은 고객들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걸 뭐라고 부르든 그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그쵸? 의사결정을 하고 더 감동을 받을까를 우리가 생각만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거죠. 클레이 사격, 탕.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느낌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적응도 있으시고 배움, 신념. 신념이라고 하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신념 있어요. 어떤 신념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볼 수도 있어요. 그저께 제가 청춘을 한 명 코칭했는데 신념이 있어. 어떤 신념이 있으세요? 했더니 민폐 끼치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민폐 끼치면 안 된다는 게 자기 삶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럼 민폐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고민 상담하는 것도 민폐예요? 그건 민폐 아니에요. 저분은 민폐 끼치면 안 된다라는 삶의 어떤 모토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면 그죠? 그 사람하고 행동에서의 어떤 지침이 나오죠. 저 사람이 굳이 그죠? 밥 먹어요. 괜찮습니다. 밥 먹어요. 저 괜찮습니다. 먹고 가요. 싫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상대방에 봐가면서 하는 거죠.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도 있죠.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그 사람 자꾸 끌어들이는 것도 폭력이에요. 그죠? 그 사람에 맞춰서 해주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로징 하기 전에 제가 퀴즈 드린다고 했죠? 유소장의 탑5를 맞춰라. 가보겠습니다. 유소장의 탑5를 맞춰라. 맞춰볼까요? 5개를 골라서 쓰시고 채점하죠. 뭐 각자 채점.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는 3개 맞추신 분이 제일 많이 맞추셔가지고 커피 쿠폰 받아가셨는데 뭐 커피 쿠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만 받는 재미죠. 해보는 재미. 하셨나봐요. 이제 얼추. 여기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선생님? 행동, 네. 분석, 승부, 네. 자기 확신, 네. 전략. 하나 맞췄어. 하나 맞췄어. 그게 어디예요, 그죠? 자기 확신 맞췄어요. 좋습니다. 자기 확신 맞추신 분. 와, 맞네요. 좋아요. 1점. 자, 그다음 가볼까요? 네. 네. 성취, 승부, 주도력, 의사소통, 자기 확신 맞췄으니까 2개 맞추셨네요. 성취. 제가 강점 바꿀까요? 어떻게? 의사소통. 2개 남았네, 그죠? 지금 거의 유력한 1위 후보, 선생님. 집중, 행동, 사교성, 주도력. 거의 다 나왔네요, 그죠? 2개 남았는데 2개는 제가 넘버1이 뭐냐면 넘버1 가장 센 거 전 절친이에요. 제 인생 의리 없는 놈하고 놀지 마라.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한테. 좁고 깊은 대인관계를 추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최상화를 갖고 있어요. 제 명함에 보면 써 있어요. 탑5. 여러분들 명함에도 쓸 수 있죠. 이메일 계정 밑에 쓸 수 있어요. 파티션 위에 써도 돼요. 수첩 위에 써도 되죠. 나 이런 거 갖고 있어.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뭔데? 내 강점이야. 왜냐하면 내가 자주 만나면 좋으니까.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최고 득점자 2점인가요? 저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따가 저한테 번호 하나 주시면 별다방 쿠폰을 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죠? 3박 4일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하나 공유드리면서 좀 마치려고 해요. 앞에 보시면 정호승님의 반달이라는 시예요. 제가 뭐 강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반달, 정호승. 아무도 반달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반달이 보름달이 될 수 있겠는가? 보름달이 반달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은 그 얼마나 오만할 것인가? 좋죠.
여러분들은 반달. 저도 반달. 우린 다 반달인데 다 다른 반달. 너 반달이니까 반달만큼만 일해. 라고 하지 않죠. 반달이라고 무슨 상관이야. 온달만큼 일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손을 잡아야 돼요. 나와 다른 반달, 나와 가치가 비슷한 서로를 신뢰하는 반달에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천에서 만났던 그죠? 우리 청년분들, 다 청년이시네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의 강점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강점을 더 자주 만나시고 더 자주 이뻐하시고 더 자주 활용하셔서 더 쉽게 성취하고 더 쉽게 즐거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